왜 지금 우리가 열 이틀 남았잖아요. 열 이틀이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제가 어제 밤에 보도 채널에서 제가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는데 어떤 3일 전에 네. 루마니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1차 투표에서 41대 21로 진 후보가 네. 2주 열린 결선 투표에서 51% 과반으로 이겼습니다. 더블 스코어였는데 과반으로 넘었어요. 반전이네요. 이게 네. 토론이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연합뉴스 기사를 읽을게요. 이게 왜 그 니쿠쇼르 단이라는 그 후보인데 됐는데 이 사람이 왜 됐느냐? 이분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연상이 돼요.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적이 없는 정치인, 네. 기득권과 거리가 먼 이미지, 기성 정치권의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의 호감을 샀다. 특히 그가 부크레슈티 외곽의 허름한 집에 새들어 산다는 사실도 화제가 됐다. 그리고 다만 단조로운 말투와 무뚝뚝한 이미지가 대중과 좀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비판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당선인의 정직하고 꿈이 없는 태도는 오히려 유권자에게 신뢰를 주는 강점으로 작용했다. 네. 특히 상대 후보의 과격하고 선동적인 언행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진정성 있는 정치인 이미지를 쌓았다. 2주 만에 기적이 이렇게 난 겁니다. 이게 3일 전 기사입니다. 제가 네. 어제 밤에 얘기하면서 2주라는 게 결코 이게 부족한 시간이 아니다. 특히나 TV토론 지금 보세요. 후보자의 태도 그 극명하게 엇갈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 어떻게 루마니아도 동유럽의 선진국가입니다. 41대 21의 1차 투표 결과에서 어떻게 2주 만에 51% 과반을 득표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보의 강점들이 잘 어우러지고 캠페인에 녹아들었고 상대 후보의 과격하고 상대 후보가 보니까 극단 민족주의자 후보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포퓰리스트니까 크게 인기를 얻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이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고 어젯밤에 역설을 했고 네. 오늘도 지금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역설하고 또 우리 유권자들 지금 막 투표하지 않은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않은 중도층 이분들이 이 사례를 좀 봐야 됩니다. 이건 제가 그래서 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기사를 읽었습니다. 네. 예.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기사는 이제 구독자분들께 저희도 이제 준비되는 대로 이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기사가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출처를 좀 달아야 돼서 연합뉴스로 하면 됩니다. 네, 연합뉴스 출처 달고 저희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 동안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 제가 어제 1타 뉴스에서도 언급했지만 반전의 아이콘이라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시잖아요. 박지원 당시 후보도 이겼어요. 반전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견지명이 있으니까 이번 대선에서 이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이제 세대별로 이제 좀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는데 20대, 30대는 학생운동가, 노동운동가 그리고 40대, 50대에는 국회의원과 경기지사실을 지냈죠.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60대 아스팔트에서 생활했던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특히 이제 좌파에서 그런 어떤 걸 두고 이제 극우 이미지를 이제 씌웠죠. 그런데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어떤 삶, 특히 이제 40대, 50대의 어떤 삶이 이제 많이 드러나면서 경기지사실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그보다 참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 3선을 어디서 했습니까? 부천소사에서 했습니다. 부천소사.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죠. 자유파 진영에서는 지금은 사실은 좀 꿈도 못 꿀 지역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처음 출마를 했을 때 누가 붙었냐? 박지원 의원 등과 붙었는데 그때 뭐 당연히 이제 3등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 역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들리는 이야기를 보니까 정말 지역구의 어떤 관리는 정말 달인이었다. 예를 들면 그 선거구에 있는 주민이 만약에 이제 문이 뭐 고장나면 직접 망치를 가가지고 문을 먼저 고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일하러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이제 최근에는 좀 나타났지만 예를 들어서 봉사 활동을 하는데 그 공동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공동 화장실 이 환기구를 청소를 하다 보니까 키가 안 돼서 저도 이제 처음에 사진 보고 제가 좀 눈을 의심했는데 소변기에 발을 대고 이제 청소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은 정말 보통 정치인이 사진을 찍기 위한 그런 어떤 봉사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봉천동에 지금 24평짜리로 지금 현재 계속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김문수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삶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김문수 후보의 어떤 삶 자체가 지금 가장 훌륭한 대선 무기가 되고 있다. 그 반면에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동호 씨 아들도 문제도 그렇지만 뭐 과거에 쓴 삶을 뭐 캐면 캘수록
이제는 그만 나오겠거니 싶었는데 정말 끊이지 않는 어떤 광물처럼 계속해서 지금 그런 어떤 네. 비리라든지 추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저는 판단을 하는 게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긴용한 이제 그건데. 네, 저희 지금 그러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전에 이게 너무 이제 전율처럼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 성향도 비슷한데다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2주 사이에 더블 스코어를 뒤집는 이게 기적이 루마니아에서 일어나는데 우린 지금 한 자릿수로 좁혀졌어요. 그러니까요. 뭐 그 기적이 일어나지 말고 그건 기적도 아닌 거죠. 어찌 보면 사필 규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그 마음 끝까지 우리가 이제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특히나 지금 보니까 민주당의 그 압승, 그다음에 특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특히나 이제 민주당의 연성 지지층들이 약간 좀 이완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도 우리에겐 호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대동단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좀 지도자들도 우리 합심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자꾸 이른바 노이즈를 내면 안 돼. 잡음 내면 안 되고 오직 김문수의 메시지가 돋보일 수 있도록 집중하게 그분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게끔 집중해주고 나머지는 조연으로 좀 물러나고 이렇게 했을 때 열이 틀려 맞지만 저는 승리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